저희는 따로 팀을 운영해서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팀은 아니고요. 저랑 이제 형준이는 서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이제 저희 이번 작품을 위해서 콜라보레이션을 위해서 만난. 예전에 제가 이제 형준이가 만든 작품을 한번 이제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든 그 컨셉이 지금하고 이제 유사한 컨셉이고, 저희가 이제 서로 이제 상통하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움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작품을 이제 구현하고자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많은 만남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그 이후에 이제 선생님께서 그런 비슷한 이제 컨셉을 가지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보자라는 이걸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보면 어떻겠니 하셔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저야 당연히 기분이 좋았죠. 물론 제가 예전에 했었던 작품과 비슷하기도 하고 한 번쯤은 또 이렇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로봇이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약간 암담했거든요. 왜냐면 로봇이라는 걸 제가 사실 뭐 이것저것 만든다고 하지만 전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본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 로봇이라는 건 너무 딱딱하고 기계적이라서 제가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을 버리고 누군가에게 뭐 도움이 되거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만들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뭘 사용하면 좋을지. 그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가 이제 생각이 났고, 제가 이제 후원하는 그 해외 아동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연락을 바로바로 할 수도 없고, 요즘 뭐 인터넷으로 편지를 쓴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이 지나야지 갈 수 있고, 그게 이제 편지가 도착하고 다시 오는 데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나 이제 기다려지는데, 그것조차도 안 왔을 때는 제가 이제 그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로봇이라는 주제를 이용해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원격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로봇, 그걸 만들자고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때 이제 예전에 했던 그 원격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작업했던 게 기억이 나서 이제 함께 하게 된 거고요. 사실 그것만으로 이제 뭔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먼저 막힌 거가 원격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이 되어야지 되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그 필리핀과 모잠비크는 인터넷은커녕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라,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든다라는 게 지금은 좀 약간 시기상조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컨셉을 누군가를 위해서는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대상을 좀 찾는 중에 그 뉴스를 봤어요.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어떤 어머니가 그 몇 살, 한 3살, 4살밖에 안 된 그 아이를 데리고 창문에서 뛰어내렸거든요. 자살을 이제 시도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댓글에 굉장히 많이 욕을 했어요. 혼자 죽지 왜 아이랑 같이 죽으려고 하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의 이제 아빠가 돼 있고, 아이를 키웠을 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특히나 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놓고 혼자 죽었을 때보다는 차라리 같이 가는 게 이 아이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엄마 없는 아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까. 그가 왜 힘들지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야만 하고, 또 그 엄마들이 특히나 이제 임산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왜 우리나라 임산부들은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는가? 제 와이프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신경을 못 썼을까? 이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임산부와 그 아빠가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거에도 우리 로봇이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 간의 그
바쁜 와중에 너무나 힘든 그 회사 생활에서 연락할 수 없는 그 와중에 정말 기계적인 카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나 전화가 아닌 정말 감성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해서 한번 이거를 꾸며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선생님 이제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첫 번째 작품에 한해서는 누군가와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거에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 그 우리 에그라는 이제 그 작품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그런 소통을 위한 어, 작품이지만 그 한 가지 한 특정 타겟층을 떠나서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다른 사람과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이제 일맥상통하거든요. 그 소통이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제 생각에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문자 한 통을 보내도 이제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문자를 받으면 그거만으로 기분 좋은 것처럼. 근데 그거 이상으로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한테 내 의견을, 내 감정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컨셉에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로봇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기능을 부여를 했었거든요, 제가. 특히나 이제 임산부를 위해서라고 했을 때 그 이제 알 모양을 정한 이유가 새 생명을 의미한다고 해서 그 새 생명의 그 10개월간의 그런 성장 과정이나 뭐 엄마를 위한 무슨 기능이나 이런 걸 뭐 모든 걸 막 생각해냈었는데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그냥 감성적인 하나의 터치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생각하는 인터랙션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오뚜기로 만들었거든요. 사실 오뚜기는 누가 터치해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저희 거는 이제 아빠죠. 아빠가 회사에서 아이의 뭐 아이를 생각하고 또 아이 엄마를 생각하고 한번 간단하게 터치를 해서 움직였을 때 이제 집에 있는 엄마의 알이 스스로 이제 움직여서 같이 한 아이가 움직이는 느낌 그런 감성을 전달하고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뚜기라는 게 되게 굉장히 좋은 컨셉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보통 이제 이렇게 버튼 하나를 누르더라도 이제 이걸로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오뚜기는 한 번 밀면은 다시 이렇게 올려놓은 성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그런 행동을 잔상이 이렇게 남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움직이거든요. 다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저는 되게 좀 감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물론 내가 이렇게 터치했을 때는 이게 밀었을 때는 그것만으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지만 이 흔들리는 그 모션이라든지 그런 그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이 오뚜기에 가진 성질로 이제 감성을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떨 때 보면 기계적이기도 하고. 네. 제가 이제 메이커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가 이게 누구를 위해서 만드느냐를 제일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편하고자 뭐 이런 것도 뭐 좋겠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이제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가 아주 작은 소수라도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게 그들에게 즐거움과 희망과 감동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메이크업 활동하는 사람들이 뭐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작은 기술 하나로도 저 멀리서 정말 필요로 하는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 자신도 사실 교육적으로 학생들을 막 가르치면서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좀 해주고 그래요. 최근에 중학생 한 명을 제가 이제 교육을 해주면서 그냥은 안 해주거든요. 네가 이걸 왜 배우고 싶은지를 제가 이제 듣고 그 의도가 맞으면 해줘요. 아니면 절대 제가 안 해준다고 하는데, 제 의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알아차렸을 수도 있겠지만 인류를 구하겠대요. 이거를 배워서 인류를 구하겠대요. 근데 저는 인류까지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또 제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찬 일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많이 전파하고 저도 그런 걸 만들어 가면서 살고 싶어요. 제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랑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렇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게 특별해요,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유는 그만큼 제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기 때문이고요. 그런 공통 관심을 가진 것 자체로만으로도 서로 이렇게 모여서 통한다는 게 저는 이게 그 자체로 이제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상업적이지 않아도 그 행동하는 것 자체가 서로 이렇게 동호회로 만나서 운동하는 것처럼 서로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가지고 있는 역량과 백그라운드가 다르지만 이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런 소통하는 것 자체가 많이 배움을 얻죠. 예. 저도 맨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로봇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차갑고, 그러니까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도 로봇이라는 거는 복잡하고 좀 딱딱하고 되게 기계적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생각이 살짝 바뀌었거든요. 이제 보통 이런 무언가를 만들 때 로봇이랑 제품을 만드는 간에 기술이 들어가면은 이제 항상 사람들은 이제 편리성을 생각하거든요. 이제 무언가를 만들 때 이런 기술을 적용하면 이것이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이것이 좋다더라. 근데 무언가를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를 제품을 만들거나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러한 기술을 써서 이러한 방면에 적용이 되면은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더라.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감성적으로 표현하면은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봇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처음엔 차갑게 느껴지지만 결코 차갑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봇 세상이 올 거는 당연한 건데요. 뭐 사람들이 뭐 로봇이 인공지능이 있어서 이제 멸망을 할 것이다, 전 세계가 뭐 이런 말도 있고, 지금 이미 가정 뭐 도우미 로봇이죠,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저는 이제 그런 로봇 공학자들이 뭐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들처럼 제가 만들 필요는 없다고 그냥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기술이 있어서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만한 기술은 없고, 제가 예전에부터 이제 많이 말하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술이나 디자인이 기술보다 앞에 나가 있으면 기술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제 기술이 없는 거에 대한 위안인가요, 이거? 사실 그 아리라는 주제, 그리고 소통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이 계기 자체가 제 생활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로봇은 그냥 제 생활, 우리 에그는 제 생활이거든요. 그냥 요즘 들어서
편지를 많이 주고 안 받았어요. 그리고 모잠비크에 있는 그 아이는 저한테 편지를 쓰질 않아요.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인데 운동만 하는 참 이렇게 지금 남자 같은 남자예요. 남자들 편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를 지금 인연을 맺은 지 꽤 오래됐는데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다는 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좀 더 아끼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됐고, 아를 통해서 그 우리 아인이거든 이름이. 아인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끔 한 우리 애그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있어서 이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소통하고 서로 배움의 장소이기도 하고 이 에그라는 작품이 이 컨셉 자체는 아주 막 새롭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조금씩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진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더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에그라는 걸 통해서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좀 더 다르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재밌게 이제 광고하면서 이제 많은 것을 느꼈고 원래 그 작품 이름은 우리라고 지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었는데 제가 우리라고 이제 말을 한번 해봤었어요 선생님한테. 우리라는 단어 자체가 혼자가 아니고 나와 어떤 사람 그 이상 2명 이상을 이제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만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 되게 따뜻한 느낌도 주고 서로 우리라고 하면 뭔가 친근감이 있고 꼭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친구든 간에 우리 하면은 되게 우리는 뭔가 통하는 서로 알고 있는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되게 따뜻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라는 우리 에그라는 이름을 짓게 됐거든요. 네. 일단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많은 것을 저는 되게 많이 배우고 이제 서로 소통하고 하면서 많은 즐거움을 느꼈고요. 일단 로봇이라는 거를 설명하면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 저는 로봇이건 간에 기계든 간에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네. 그 로봇 자체가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통해서 서로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은 이걸 통해서 또 도움을 받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로봇이라는 그런 큰 단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준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예요. 형준이랑 저도 우리고요. 이거를 생각나게 해준 필리핀에 있는 헬라리오라는 친구랑 저도 우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니, 우리 엄마 다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이번만큼 이렇게 정감 있고 좋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우리의 엄마들 우리 아가라고 하지 내 아가라고 하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우리라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앞으로 살아갈 때 타인과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 이걸 다 내포하는 단어 같아요.